안녕하세요. 스마트 코인 트레이딩입니다. BTT, 비트토렌트 사면 4% 손해보고 시작하는데 감수하고 투자해도 될까? 비트토렌트가 액면 분할을 하면서 호가의 갭이 굉장히 커졌죠. 그런 호가 갭을 감안하고라도 BTT를 투자하는 게 맞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비트 원화마켓에서 가장 건드리기 어려운 코인이 무엇일까? 바로 BTT일 것이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BTT를 혹시 들고 계신 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다. 지금 이런 상황이죠. 호가가 한 호가에 3.85%, 약 4%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가를 긁었다가 밑으로 가격이 딱 찍히자마자 바로 마이너스 3.85%가 찍히는 거죠. 1,000만 원을 샀으면 38만 5천 원의 마이너스가 바로 찍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얘는 업비트 소수점이 한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매수하면 마이너스 4%로 시작하게 된다. 그죠? 얘는 무슨 매수 호가에 200억이 매달려 있다. 여기에만 200억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죠? 과연 진리카도 움직이는데 BTT도 움직일까? 비트가 죽지 않으면 4월쯤 되면 얘도 늦게나마 움직일 것 같다. 문제는 호가 갭이지. 물론 상승을 할 때는 이 호가 갭이 장점이 될 수도 있죠. 몇 호가 없기 때문에 긁으면 생각보다 퍼센트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3월 초에 BTT를 바이낸스에서 스테이킹 홍보 이벤트가 있었었는데 거의 투자자 능욕급이다. 우리나라였으면 개 쌍욕을 먹었을 이벤트인데 BTT나 트론, 저스티는 이런 것도 홍보라고 생각하는가 보다. 그냥 홍보 활동을 시작했다고 의미만 두자. 내용은 밑에 있으니까 계속 볼게요. 잠시 중간 광고 가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새로운 차트 사이트를 하나 오픈했는데요. 기존의 차트 서비스를 하는 사이트들이 모바일에서는 확인이 불편하다, 신인성이 떨어진다 라는 부분을 저희가 수렴해서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차트 사이트를 오픈했습니다. 상단에는 비트와 이더리움의 차트를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코인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두 개의 코인의 차트를 미니 차트로 상시 보실 수 있고, 아래는 내가 설정한 코인의 차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세 개의 차트를 상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설정한 코인의 가격도 가운데에 이렇게 크게 띄워주기 때문에 가격이 움직이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해 뒀습니다. 가장 아래는 최신 뉴스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중요하다 싶은 뉴스는 터치를 하면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서 뉴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확인을 할 때 뉴스 사이트 들어갔다가 차트 사이트 들어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번거로운 과정들이 있었죠. 그런 번거로움을 완전 해소해 놓은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C 버전도 있으니까요. PC 버전도 다양한 기능도 있고요. 주소는 영상 하단에 댓글에 남겨두도록 할 테니까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내용을 계속 볼게요. 튜토리얼, 바이낸스에서 BTT를 스테이킹하는 방법. 내용을 보면 100.99%가 눈에 띈다. 여기 100.99%가 있죠. 이게 1년 기준으로 이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 이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친 스테이킹이냐면 1년에 코인 개수가 2배가 된다는 말을 적어놨다. 하지만 저건 마케팅용 문구일 뿐이고 사실 10일 동안 바이낸스의 행사였다. 그러니까 10일 동안만 이 이자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묶어 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100.99에 해당하는 연이자로 10일 동안 이벤트를 했다라는 거죠. 3월 10일에서 3월 20일 사이에 10일 사이는 3달 동안 코인을 잠글 경우 연이자 100%를 제공해 주는 것인데, 그러니까 코인을 3달을 잠궈야 되는데 이 10일에서 20일 사이에만 연이자 100%를 제공해 준다라는 거죠. 정말 대단한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그죠? 애들 장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왜냐, 행사 기간에 한 명당 4천만 BTT를 잠글 수 있는데 이건 하나로 1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금액이다. 정말 장난하는 거죠. 이건 그냥 사람들에게 BTT를 구매하라는 호객 행위일 뿐 큰 의미는 없다. 그리고 행사가 끝나고 스테이킹은 다시 1인 4천만 원 제한으로 넓혀졌다. 원래는 이 정도를 해야 스테이킹이 의미가 있죠. 하지만 10만 원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하지만 이렇게 홍보 행사가 이후 API는 정상화되어 25%로 내려왔고, 그러니까 연이자가 25%로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저스트랜드에서도 비슷한 퍼센트를 보여주고 있다. 저스틴이 만든 저스트 스왑 있죠. 스왑에서 랜드가 있는데 WBTT, 랩핑된 BTT를 스테이킹 해두면 23.4%, 바이낸스와 비슷한 퍼센트를 보여주고 있죠. 뭐랄까, 그냥 중국식 홍보 활동을 3월 초에 시작했다 정도의 의미만 두자. 정말 중국스러운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정말 얼마나 사람들을 바보라고 생각을 하길래 이런 이벤트를 할까 싶어요. 그죠? 중국의 마케팅 방법,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BTT의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시드 공유 시간 개선. 동영상 같은 거 보자마자 시드 바로 지우면 토렌트 유지가 안 되니까 유저가 좀 더 보관하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상을 다운받아서 내가 그 영상을 보관해서 일부분의 파일을 조금씩 가져가면서 이렇게 공유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 파일을 내가 지워버리면 공유하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토렌트 유지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보상을 줘서 이걸 바로 지우지 않도록 하는 거죠. 두 번째, 인프라 서비스 제공. 다양한 토렌트가 있는데 비트토렌트는 코인을 주니까 토렌트 프로그램 점유율이 올라가겠지. 그죠? 다들 토렌트를 쓰는데 그냥 토렌트를 사용하면서 유지만 해도 다른 데는 그냥 사용만 가능하지만 여기에서는 코인으로 보상을 해준다라고 하면 저 같아도 여러분 같아도 비트토렌트를 사용하겠죠. 세 번째, 널리 사용되는 파일 공유 프로토콜 토큰화. 이건 말만 그럴싸하지 유명한데 가난한 프로젝트 찾아서 저스틴 선이 후루룩 짭짭하신 거다. 그러니까 저스틴 선이 새로운 코인을 또 발행하기 위해서 장난을 한 거다라는 거죠. 네 번째, 블록체인 도움으로 대역폭 향상. 이것도 개소리다. 무슨 샤딩의 할아버지가 와도 블록체인으로 토렌트 대역폭 늘리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겁니다. 이게 누가 보면 와 대단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는 뭔가 그 플러스 알파가 나오질 않는다. 몇 년 전부터 이미 토렌트는 신입 프로그램 개발자가 오픈소스로 뚝딱 만들어낼 만큼의 기술적 장벽이 낮아져 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토렌트는 이제 누구나 쉽게 구현이 가능해진 이런 상황이다 라는 거죠. 게다가 BTT를 만든 목적이 컨텐츠 공유 및 소비의 풍조를 바꾸기 위해서였는데 이건 애시당초 힘든 일이었다. 정액제로 엄청난 컨텐츠의 무한 접근 플러스 소비가 가능한 넷플릭스 사이즈 정도는 되어야 그게 가능해지는데 지금의 토렌트는 그냥 남들이 만들어 놓은 동영상 프로그램, 사진을 퍼뜨리는 목적 말고는 없기 때문이다. 그죠? 이건 완전히 다르죠. 사람들이 컨텐츠를 공유하고 소비하는 풍조를 바꾸겠다라는 게 어쨌든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드를 유지하고 더 많은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상을 해줌으로써 풍조를 바꿔보겠다라고 했는데 애시당초 불가능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왜냐? 넷플릭스와 다르게 이런 토렌트의 목적 자체가 동영상이나 프로그램, 사진 정도를 공유하는 거고 보통 이런 파일들은 거의 불법적인 요소가 많죠. 그래서 이게 풍조를 바꾼다라는 게 사실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넷플릭스와 같은 OTT들은 늘 네트워크 과부하로 고민들이 많은데 둘이 콜라보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사람도 있겠지. 그죠? 뭐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죠. 단순히 생각해보면. 하지만 이런 곳에 토렌트 기술을 쓰면 참 좋을 것 같지만 기술적 플러스 이념적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명확한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넷플릭스가 돌아가는 셋톱 같은 안드로이드는 핸드폰을 제외하고는 내부 저장 공간이 매우 협소해서 공유 기능이 동작하지 않는다는 것. 이 셋톱박스 자체가 큰 저장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핸드폰이라고 해봐야 모바일 기반인데 데이터나 배터리를 지나치게 소비하므로 불가. 그죠? 열나고 배터리 빨리 닳고 하면 누가 사용하겠어요? 웹하드 그리드 프로그램 삭제하기. 마지막 남은 PC라는 선택지 또한 그리드 기반의 파일 공유로 여러 번 홍역을 치른 적이 있다. 느려서 다 지워버린다. 그러니까 이 웹하드를 서비스하는 업체에서 서버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파일을 몰래 심어서 그 사람의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몰래 깔리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웹하드 그리드 프로그램 딱 치잖아요. 그러면 삭제하기가 쫙 뜹니다. 삭제하는 방법. 이거 절대 가만히 두시면 안 돼요. 느려져요 하면서 많은 그런 안 좋은 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지워버린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비트토렌트라고 해봐야 사람들이 자기 컴퓨터가 느려지니까 이걸 지워버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실 OTT와 토렌트는 이념적으로 두 개가 공존할 수 없어서 이쪽 방면의 호재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하나는 그냥 서버를 두고 사람들이 언제나 쉽게 접속해서 영상을 보고 하는 구조인 거고 하나는 그냥 단순히 프로그램, 파일을 공유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건 완전 구조적으로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새로운 BTT 채굴기가 나와서 SSD 빵빵하게 아예 OTT 백업 서버용으로 돌려버린다면 모를까. 이것도 너무 이상적인 거죠. 하지만 이 역시 토렌트와 OTT는 불법과 합법 사이에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있다. 그죠? 토렌트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불법 영화나 뭐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공유하는 목적이 가장 크죠. 그리고 뭐 저작권부터 해서 판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있다라는 겁니다. 필요하면 오히려 넷플릭스가 직접 데이터 센터를 지을 것 같다. 그죠? 넷플릭스가 필요하면 직접 하면 되지 굳이 뭐 비트토렌트의 손을 잡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BTT에서 영상을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등장한 게 NFT 허브 기능이다. 영상은 포기하고 NFT를 중점적으로
필수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동영상, 움짤 기반의 NFT 데이터를 일반 서버에 저장해 둔다면 이는 탈중앙과는 거리가 멀어지니까 대책으로는 뭐 쓸만하다. 그죠? NFT를 가지고 있긴 한데 이걸 그냥 내 개인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서버에 저장해 놓으면 이게 사실상 탈중앙과는 거리가 멀죠. 그냥 개인 소장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NFT 허브 기능을 하면서 비트토렌트가 더 많이 사용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용량이 큰 NFT를 위한 탈중앙 토렌트 기반의 솔루션, 시장성은 있다. 앞으로 NFT는 점점 고급화, 고용량화되어 갈 테니까 전에 영상에서 계속 설명드렸듯이 NFT가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뭐 원숭이 그림 하나 띡 그려놓고 어마어마한 돈에 팔지만 NBA를 예를 들어도 지금은 선수의 사진 하나가 NFT라면 이제는 덩크하는 장면, 특정 뭐 포즈를 취하는 장면, 특정 기술을 사용하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영상으로 NFT화돼서 팔려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면 용량이 커지면서 NFT를 위한 탈중앙 토렌트 기반의 솔루션의 시장을 비트토렌트가 가져갈 수 있다 라는 거죠. 하지만 알다시피 제일 큰 리스크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저스틴 선이 문제다. 그러니까 이걸 만든 놈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저스틴 선은 현재 FBI와 SEC의 집중 관심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트론과 BTT는 저스틴 선의 진두지휘에 가까운 프로젝트라는 게 문제다. 이 두 개는 결국 저스틴의 입과 머리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특히 구 BTT 팀원들은 프로그램 쪽이나 신경 쓰지 돈 들어가는 대형 프로젝트, 협업은 손대기조차 쉽지 않다. 구 BTT라고 하면 저스틴이 BTT를 인수했죠. 그러니까 인수하기 전에 팀원들을 구 BTT 팀원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얘네들은 그냥 일하던 것만 해왔고 뭔가 이거 외에 자기가 비즈니스를 만들어낸다거나 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협업은 손대기조차 쉽지 않다라는 거고 게다가 저스틴 선은 참고로 그까지 미국 죽을 때까지 안 가면 되지 뭐 라며 각종 법규를 농락했었다. 지금 미국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삼으니까 야 나는 앞으로 미국 안 가면 되지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솔직히 BTT는 저스틴 없으면 도장 하나라도 지들이 찍을 수 있나 궁금하긴 하다. 이번 BTT, 바이낸스 스테이킹도 결국 저스틴과 장펑자오가 같이 한 거지 밑에 직원이 할 만한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저스틴이라는 인물 주도하에 모든 게 돌아가기 때문에 저스틴이 없으면 직원들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해나가고 기획을 하고 실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스틴이 도망가기 전에는 한탕 해먹기에는 유동성이 넘쳐나는 BTT만한 게 없을 것 같은데 유동성이 넘쳐난다라는 건 호가에 물량이 꽉꽉 차있고 그렇게 해서 큰 돈으로 장난을 하고 수익을 내고 치고 빠지고 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호가가 텅텅 비어있는 코인들 같은 경우는 올리기는 쉽지만 물량을 털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호가가 가득 찬 BTT가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BTT 시스템 이야기도 한번 해보자. BTT는 BTFS라는 시스템을 통해 에어드랍을 진행한다. 이게 2월이 아니라 3월이었으면 불장에 도움이 되었을 텐데 시기는 좀 아쉽다. 그래서 BTFS 1.0, 2.0으로 순차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에어드랍을 통해 유도했다. 그 내용 여기 있죠. 2월 15일부터 3월 7일까지 전환 기간을 대체하는 3주 에어드랍 계획이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보상은 BTF 1.0 및 2.0 노드에 비례하여 분배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노드들은 에어드랍 이벤트를 통해서 2월 초부터 1.0에서 주던 채굴 보상을 2월 초중순에는 1.0에 100%를 줬죠. 3월 초까지 에어드랍 비율을 조정하면서 2.0을 안 쓰면 아예 채굴이 안 되게 해버렸다. 그러니까 2.0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에어드랍이 계속 진행되게끔 이 비율을 점차 조절을 하면서 시간이 지났을 땐 얘가 0이 되고 얘가 100이 되는 에어드랍 이벤트를 통해서 노드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점진적으로 2.0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했다라는 거죠. 즉 1분기는 이거 개발하느라 시간 다 쓴 거다. 사실 비트토렌트 개발자들은 뭐 자기 일 했겠지. 직원들이 기술 개발하고 있을 때 저스틴이 세계를 누비며 합법이든 불법이든 구린 놈들끼리 컨소시엄이라도 맺었다면 2분기 때 뭐가 이슈가 될 텐데 그건 이제 저스틴의 역량이다. 쳐놀더라도 CEO로서 최소한의 일을 했느냐. 그죠? 그래서 1, 2, 3월 동안은 이거 개발하느라 시간을 다 썼다라는 거죠. BTT는 2분기부터가 제대로 반영될 만한 호재가 등장해야 하는 시기다. 2일 뒤면 4월이니 BTT 기대하는 2분기 시작이다. 기대를 가져봐도 좋을 것 같다. 2분기에 뭔가 하나 뿅 튀어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2분기가 되면 채굴 이슈로 지금보다 훨씬 난리들이 날 것이다. 그래픽카드 위주의 채굴에서 뭔가 채굴 수요를 홍보하기 위해 난리일 것이다. 그 과정에 환경 규제와 포스를 가장한 이자가 증권이냐 아니냐, 증권성 여부 등등의 이벤트가 다양하게 있을 것이다. 그 와중에 BTT 채굴의 시대도 올 수 있을지 모른다. 전기도 안 쓰고 대역폭과 스토리지만 쓰니까 그죠?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채굴이니까요. 물론 스토리지를 공유해서 보상을 받고 하는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BT토렌트만 이걸 하는 건 아니에요. 현재 BTT를 제일 많이 채굴하는 곳이 미국, 중국, 일본 순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BTFS 가격, 임대료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 보상과 임대료 자체가 한 달에 1GB를 임대하면 3,750개의 랩핑 BTT를 준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저스트 스왑에서 BTT로도 바꿀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BTT를 준다라는 거죠. 3,750 BTT면 현재 가격으로 10원이다. NFT를 위한 블록체인 스토리지에 외주를 준다 해도 고심할 만큼 금액만큼은 상당히 저렴한 편이다. 10배쯤 올라도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100원이 되더라도 크게 무리나 부담이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기존의 토렌트와는 다르게 토렌트 기반이지만 사용자가 데이터 삭제도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그렇게 삭제할 수 있는 명령어가 있네요. 그죠? 저스틴이 묻어서 그렇지 BTFS 2.0에서 스토리지 렌탈이 들어가면서 아무튼 뭔가 서비스도 그럴싸해졌다. 나중에 저스틴 덕분에 유이빔, 감옥빔, FBI 빔이라도 나오게 되면 저스틴이 금융사기로 잡혀 들어간 감옥 방향으로 절이나 한번 하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가격을 또 왕창 띄워서 돈을 한번 싹 털어먹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게 돼서 수익이 왕창 난다라고 하면 저스틴이 금융 사기로 잡혀 들어간 감옥 방향으로 절이나 한번 하자라는 거죠. 우리는 미국 방향으로 한번 절유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니 덕분에 토렌트가 블록체인과 연결되게 되었으니 그 점은 너무 감사하다고. 그죠? 이게 어쨌든 저스틴의 목적이 뭔가 하나 또 털어먹을 만한 아이템이 필요했든 뭐가 됐든 간에 이 토렌트라는 카테고리에 블록체인과 코인을 또 엮어서 또 새로운 판을 짠 건 맞죠. 그렇기 때문에 뭐 감사한 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트론도 그렇고 비트토렌트도 그렇고 저스트도 그렇고 썬토큰도 그렇고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이 코인들이 다 저스틴 썬과 관련이 있고 저스틴 썬의 주도하에 움직이는 코인들이다 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프로젝트 자체로 봤을 때는 그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한 방이 좀 필요하긴 한데 뭐 한방보다는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어 오고 있고 일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지금 차트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동평균선이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했죠. 천천히 가격이 올라가면 이동평균선에 또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면서 또 시원한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비트토렌트가 오르면 또 트론도 같이 오르고 트론이 오르면 또 다른 관련된 코인들도 같이 오르죠. 연관된 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코인들의 움직임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로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십시오. 영상에 댓글은 막아뒀지만 여러분들과 더 빠르고 정확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커뮤니티를 오픈해뒀습니다. 영상 하단에 주소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